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첫 번째 현역 의원 조사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에 서울중앙지검에 출두를 해서요. 밤 10시 20분쯤에 중앙지검을 나갔는데, 자, 이 조사에서 무소속이죠. 현재는 이성만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은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돈봉투 수사의 변곡점이 될 만한 내용인데, 물론 돈봉투 수사에 관해서 검찰이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이거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돈봉투 수수자의 상당수가 특정이 됐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는데, 그 특정이 됐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다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해당 의원들이 부인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시금석이 될 만한 게 바로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그냥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성만 의원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결백함을 주장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지나치게 녹취록을 편향된 확증으로 해석을 한 무리한 수사라고 말했다. 사실에 근거해서 다시 해석해 말씀드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에 가서 얘기한 거는 전부 다 사실에 근거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궁금했고, 어떤 식으로 과연 거짓말, 저는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정근 전 부총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통화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 이 사람이 받는 혐의는 뭐냐면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강내구 전 감사협회장 등과 협의를 해서 1,000만 원을 기부를 받아서 그 중에 900만 원을 캠프 관계자들, 뭐 지역본부장이나 캠프 상황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50만 원짜리 봉투를 만들어서 돌리는데 관여했다. 요게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이성만과 이정근의 전화통화. 2021년 3월 말이죠. 이성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 박용수하고 다 얘기를 했어. 내가 받아서 누구를 주면 누구가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받아서 누구한테 주면 이 사람이 이정근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돈 주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고, 박용수라는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박용수하고도 다 얘기가 됐다는 얘기는 송영길 전 대표하고도 다 이미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누구한테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또 누구한테 전달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그랬더니 이정근 전 부총장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오빠가 받아서 나한테 줘, 중간에 누구 거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치지 말고 직접 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이 내가 송이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중간에 누구 전달자를 통해서 이정근한테 주겠다고 이미 다 합의를 해놨다 하는 얘기를 이정근 전 부총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통화는 여기서 끊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건 다른 날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제 강내구 전 감사협회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아침이지? 이성만이가 돈 준다고 그래갖고 내가 아침에 갔더니 누구도 있고 용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성만이 돈 준다고 해서 아침에 이정근이 갔더니 박용수 전 보좌관도 있고 땡땡땡도 있고, 이거는 뭐 녹음 파일에 이름이 나오겠죠. 근데 JTBC가 보도할 때 그걸 땡땡땡으로 지금 표시한 거고, 그렇게 다 있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돈 준다고 해서 아침에 갔으니까 돈을 받아왔을 거거든요. 받아왔다는 걸 전제로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성만 의원이 어제 검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왜 박용수 보좌관한테 돈을 주려고 했느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보좌관한테 돈을 전달하겠다고 말하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저한테 더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전반적으로 이정근 씨 돈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송영길 전 대표를 방패막이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자꾸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안 줬다. 이런 주장을 검찰에 가서 편 겁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말에 이정근과 이성만이 통화한 내용 이거에 비추어 보면 어제 검찰에다가 이성만 의원이 설명한 것이 합당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턱도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식의 얘기는 이성만 의원 얘기는 자기가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돈을 하나도 안 줬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성립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는 돈을 안 줬다고 지금 주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검찰에 나 돈 안 줬고 박용수한테 자꾸 내가 준다고 한 거는 이정근한테 안 준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2021년 3월 말 이때 이성만 이정근 통화를 보면 돈을 직접 받은 걸로 이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성만 의원은 유추기 때문에 자기가 오리발을 내밀면 검찰이 어쩌겠냐.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런 오리발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세요. 우리 앞으로 그럼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과연 검찰이 이 얘기를 할까요? 이해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2021년 3월 말 그 이성만 이정근 통화 내용하고 어제 그 이성만 의원이 검찰에 가서 설명한 내용하고는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조사를 마치고 나서 검찰의 반응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조사가 특이사항 없이 잘 이루어졌고 분량도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특이사항 없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성만 의원이 검찰에 나와서 어떤 주장을 펼지 검찰은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예상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할지 검찰은 이미 다 짐작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검찰이 추궁할 내용 이런 것들까지 다 근데 무려 13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성만 의원 반응을 자기네들이 이랬는데 딱 그대로 하더라. 그럼 그거를 뭐라고 또 추궁했다. 그러면 지금 나와서 이성만 의원이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가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지 그걸 검찰이 납득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검찰 관계자의 이성만 의원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한테 보인 반응을 보면 특이사항이 없었다. 자기네들의 예상 범위 내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어제 검찰 조사의 그 승패를 본다면 누가 이긴 게 될까요? 검찰이 이긴 게 되는 거죠. 결국 검찰이 이성만 의원을 소환 조사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이성만 의원은 설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알았다. 그리고 조사한 양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는 검찰이 당초에 그렸던 그림, 그건 이제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혐의 내용이죠. 이 혐의 내용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성만 의원 이 정도 조사했으면 다시 부를 필요도 없는 거죠. 이성만 의원이 앞으로 또 한 번 불러도 무슨 얘기할지 검찰이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남은 거는 이성만 의원의 전면 부인 그걸 앞으로 이제 법정에 가서 어떻게 깨느냐 이런 얘기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 윤관석 의원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때쯤에 이제 출석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똑같을 겁니다. 윤관석 의원이 300만 원짜리 봉투를 만들어서 현역 의원 최대 20명한테 준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전면 부인할 겁니다.
윤관석 의원도 어저께 5명이 빠졌더만 그리고 10개를 더 가져와 뭐 이런 얘기들 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아까 이성만 의원이 얘기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뭔가 논리를 만들어서 이제 거짓말을 할 거거든요. 이 거짓말을 했을 때 검찰은 또 조사를 하고 나서 특이사항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지 아마도 그렇게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조사할 걸로 보이는데 저는 뭐 처음부터 이 조사가 돈 준 사람 부인하고 받은 사람 부인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조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이렇게 부를 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의 그림을 가지고 지금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단 검찰의 계획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는 있다. 뭐 최종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성만 의원이 나와서 전면 부인할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 것이다 라는 검찰의 예상은 정확하게 맞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윤관석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사람들의 논리를 깰 수 있는 거는 결국 녹음 파일과 주변에서의 수사 예를 들어서 캠프의 본부장 또는 현역 의원들 최대 20명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벌써 불렀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정도는 또 인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변 상황을 보고 아마 이 사람들의 거짓말 여부를 검찰이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돼서 저는 이제 녹음 파일 뭐 저희가 다 들어봤습니다만은 그 녹음 파일에 나오는 내용을 이성만 의원이 어떻게 거짓으로 검찰이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역시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는데 검찰도 그럴 거다,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톤으로 아마 조사를 마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앞으로 그 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대표 조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 뭐 수사 결과야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형식적인 조사고 어차피 부인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다른 걸 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의 그 거짓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할 이제 그런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